자, 작년 4월 달 정도에 제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MW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탐방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뭐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아직도 뭐 갈 길은 머니까. 아마 요거 하고 나면은 KMW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실 겁니다. 뭐 회사 성실한 회사고 열심히 하는 회사니까 뭐 응원하는 투자자를 넘어서 응원하는 차원이니까 주주로서 이제 같이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MW는 199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벤처 제1호 1세대로 이제 설립을 했고요. 원래 이름은 마이크로웨이브인가 그랬어요. KMW가 그게 이제 한국 코리아 마이크로웨이브의 약자입니다. KMW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력 제품은 이제 RF 부품입니다. 통신 장비라고 보면 통신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필터, 안테나, 그리고 그 기지국 장비라고 해서 이제 매크로셀, RRH, 리모트 라디오 헤드, 대형 매크로 중계기구 주로 4G용으로 많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몰셀은 4G, 5G 둘 다 가능하고 얘네들 만들어 놨는데 주로 여기에 주력을 해서 만들고 상용화는 다 되고 양산도 다 되는데 스몰셀은 뭐 많이 안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5G용으로 RRH를 대신할 매시브 마이모 레이디오, 그죠? 예, MMR 아까 보였죠? MMR 그거 보시면 되고요. 주로 5G용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관계사는 이제 본사는 동탄에 있고요. 국내 생산은 안성으로 관계사 통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해외 생산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주가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보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4G 시장의 본격 개화 시기입니다. 2012년에 2,900억 매출, 410억 이익, 2013년에 3,200억 매출, 430억 영이. 그래서 주가는 2012년 5월에 5,700원에서 2013년 7월 14개월에 걸쳐서 28,000원까지 갔습니다. 주로 미국 스프린트 시장, 스프린트사 랭킹 3위 업체, 4위 업체죠. RRH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고 최대 점유율 70%까지도 갔었습니다. 스프린트가 삼성전자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주고 이제 알카텔 루슨트한테도 전체적으로 줘서 반반씩 줬는데 이제 알카텔 루슨트 거는 거의 다 하고 삼성전자 반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 삼성전자가 그거 하나만 만든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RRH 하나만 만든 게 아닌데 이게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뭐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눠주는 거거든요. LED 시장을 또 진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시장 진출하면서 이제 개 됐죠. 이제 4G 시장 투자 침체기까지 걸쳐가지고 2,100억에 190억 마이너스. 2014년도에. 그죠? 2015년도에 2,200억, 450억 마이너스. 번 거 다 까먹었어요. 그죠?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2016년도에 2,100억에 145억. 주가는 2013년 7월에 28,000원이었던 게, 반토막이 났죠. 그죠? 2014년 11월에. 그리고 잠깐 2015년 1월에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이더니, 그때 베트남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6,200원까지 가는 응징을 받았죠. 그죠? 2013년 호기롭게 LED 시장 진출 선언하고 뛰어들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실패. RF 사업 분야는 계속 흑자는 뭐 났었는데 뭐 규모가 좀 작고 LED에서 돈을 하도 많이 먹어대고 베트남에 그 하도 많이 먹어대고 그래가지고 설립하느라고 어쨌든 뭐 RRH 또는 많던 매출이 있었고 유지 매출이 있었으나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2015년 1월 베트남 법인 및 생산 공장 선언으로 하자마자 다음날 하한가 갔어요. 네. 예. 기나긴 주가 침체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때 못 깨달았는데 알겠더라고요. 이제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수백억의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거래했어요. 어쨌든 이 회사는 뼈를 깎는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일단 기존의 3분의 1 정도로 줄였고요. 투자 규모를 국내 천안, 동탄 본사 다 팔았어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상장자회사 했던 텔콤까지 한일진공에 이제 팔았습니다. 돈이 될 만한 자산들 전부 매각하고 사업 구조 조정하고 최대한 고정비를 변동비로 이제 전환하는. 그럼 3번 다시 시작되는 중흥기. 2017년도에 이제 많이 이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2천억 매출이지만 30억, 그죠? 많이 줄었죠. 2017년도에 사실 바닥에서 확 올랐어요. 이게. 돌아왔네요. 원래 그런 겁니다. 먼저 갑니다, 주식이.
그리고 2018년도에 3천억에 250억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개뿔모 적자 났어요, 연간. 네. 매출은 좀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2016년 12월에 7,500원이었던 게 2017년 6월에 17,800원, 9월에 13,400원 내려갔다가 2017년 만에 27,350원. 그 뒤로 지금 2018년 내내 박스권이었죠. 그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제 1년 만에 15개월 만에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건 클래스업입니다. 어쨌든 2017년 들어 이제 4G 보안 투자가 재개됨에 따라 스프린트형 안테나 R&D 매출이 재개되고 실제로 수주도 있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난 거는 그게 주문은 했는데 이제 넘어가는데 조금 지연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다 떨군 것 같아요. 어쨌든 여전히 절대적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회사 측은 기존 교환사채 차환도 했고 단기 차입금 증가시키고 다시 교환사채 발행하고 뭐 생쇼를 하고 단기 천덕고리 LED 사업부를 스피노프 시키고 자기 주식 처분하고 계속 재무정상화를 실시한 거예요. 이미 2017년 5G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서고 2018년으로 4G 보안 투자가 규모를 갖추게 되니까 주가는 올라간 겁니다. 안정세를. 그리고 드디어 회사의 미래를 먹여 살릴 매시브 마이모 기술을 접목시킨 MMR을 개발을 완료했고 RF 필터 또한 1T 1R 기준 라이터 크기만하게 줄이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건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어쨌든 통신장비 사업구조 알려드릴게요. SI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SK텔레콤, LG U+, 버라이즌, 스프린트, GTE 등 최종 소비자입니다. 얘네가 여기에서는. 그래서 SO가 퍼스트 핸디드 장비 사업자예요. 알카텔, 루슨트, 삼성전자, 노키아, GTE, 화웨이. GTE는 둘 다 하죠. 그죠? 근데 화웨이는 지금 미국이랑 그러고 있는 거고요. 화웨이가 제일 잘합니다. 실제로는. 각국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마다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SI들이 SO들에게 전체적인 주문을 내고 KMW는 SO들에게 RRH 스몰셀 안테나 분야 등에서 납품을 하는 구조. 안테나는 SI에게 직납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여기서 RF 필터란 주파수를 분리하고 걸러주는 역할이고요. RRH 내부에 들어가고 RF 필터만 따로 SO의 주문량에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 현황 볼게요. 4G. 우리나라는 보안 투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2018년 4월에는. 북미, 유럽, 인도 등은 보안 투자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5G는 우리나라는 2019년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행 중에 있으면 최근 주파수 경매도 그 일환 4분기부터 5G 관련 장비 스타트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는 1분기서부터 유의미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널 레포트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은 19년 2분기 장비 시장 스타트 예상하는데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어쨌든 경영 전략을 세워놓은 상황이고요. 미국 또한 올해 5G 관련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빠르면 2019년 하반기 늦으면 2020년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인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다음 달 이러고 있어요. 좀 빨라지는 거죠.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장비 시장 그보다 빠르겠죠. 19년도 하반기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도는 특이한 것이 4G 보안 투자 중인데 5G에서는 매시브 마이모 기술 장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특별히 인도 시장은 4.5G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특색 있게 보시면 됩니다. 인도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하도 돈을 짜게 줘가지고 좀 그런데 매출에는 도움이 되는데 마진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유럽은 사실 4G도 아직 갈 길이 좀 먼 상황이다. 좀 느려요. 유럽은. 자, 5G 기술 장비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데이터량의 폭증은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5G 도입은 필연입니다. VR, 자율주행 등을 위해 현재 대비 약 1000배의 데이터 처리 속도 필요 의견인데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드웨어 분야는 매시브 마이모, 빔포밍 기술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 RRH보다 데이터 처리 능력이 10배, 그죠? 10. 또 주파수 분야, 고주파로 가게 되면 쓸 수 있는 대역대를 10배 이상 늘릴 수 있다. 10 곱하기 10은 100. 기지국 분야 10배 정도 더 늘린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0배. 아시겠죠? 매시브 마이모와 빔포밍 기술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매시브 마이모라는 건 매시브가 다량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이모는 이제 그 다량의 인풋과 다량의 아웃풋입니다. MIMO. 그죠? 매시브는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다중 입출력 장치 그냥 풀면 돼요. 쉽게 말해서 1차선 차로를 4차선, 8차선, 실제로는 64차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64T, 64R이라고 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128차선까지 늘릴 겁니다. 커버리지를요. 계속 확대하고 전송 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빔포밍 기술이란 안테나의 빔을 해당 단말에 직접 비추어서 정확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죠? 초저지연이나 이런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야 확 하고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예, KMW 해당 상품은 일단 MMR입니다. 매시브 마이모 라디오. KMW는 중계기인 RRH 분야의 강자인데요. 다수의 매출 레퍼런스가 이미 있어 왔고요. 올해라는 건 2018년입니다. 미국 포지 보안 투자로 스프린트향 매출이 중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야심차게 RRA라는 거를 개발하고 상용화했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이제 매출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테나를 내장시킨 거거든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의 안테나 내장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현재 MMR 출시에 상당히 도움이 됐죠.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기지국이 RRH 플러스 안테나거든요. 도심의 빌딩 꼭대기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KMW하고 안 박혀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통신사 이름으로 그냥 돼 있는 거고, 거기 앞에 조그맣게 제조원 어딘가. 그럼 그 제조원도 삼성전자인 경우도 많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다. RRA와 MMR은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참고로 RRH와 함께 다는 안테나의 길이는 2m 크기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게 쪼개고 휘감아서 내장시키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할 줄 압니다. KMW도 할 줄 알지만 요거는 주파수 분야, 흔히 SK텔레콤이 가장 좋은 800메가 대역을 쓴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정확히는 상당 부분은 군사용으로 대역폭이 사용되고 있고요. 난 나머지 800MHz에 약간의 20MHz, 30MHz 대역폭 정도를 할당받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고주파 대역대는 그전 대비 많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대비 10배 정도의 주파수 대역대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60GHz 대역과 28GHz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고주파로 갈수록 진폭이 커서 주파수 도달 범위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동통신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아직 VR 자율주행차들이 엄청 상용화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은 우선 6기가 이하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로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으로 나눠서 5G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졌죠. 그죠? 최근 우리나라는 여기서 최근은 2018년 4월 기준입니다. 5G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한창인데 당연히 3.5GHz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겠죠. 먼저 써먹을 수 있으니까. 28GHz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이마저도 실제로는 사용되는 대역폭이 또 속도감 등에서 너무 중요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황금문화는 했어요. 어쨌든 19년 하반기 정도에는 5G 기술 표준화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28기가는 적합 여부도 통과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작년 4월 기준입니다. 즉 아직 완벽한 표준화도 되지 않았으나 3.5GHz 대역에다가 계속 발전시켜서 10배를 만들자며 각자 나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2018년 4월 기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하려고 하죠. 기지국 분야, 이것은 말 그대로 10배 늘리면 되는 겁니다. 장비를. 그죠? 단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배까지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계속 늘려야만 된다. 종합하면 1000배를 가기 위해서는 매시브 마이모가 10배, 새로운 고주파 대역 10배, 기지국 10배 하면 1000배 나오는 거고, 여기서 누차 말하지만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5G에 그것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매시브 마이모와 주파수가 먼저 적용되고 기지국은 꾸준하게 늘려가는 그런 구조로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MW의 강점과 약점 설명드릴게요. 일단 꾸준하고 우직한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미래를 대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매년 300억대의 개발 비용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LED 분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구조조정이 있어서 다소 적어지겠지만 여전히 기술 발전은 생존의 필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생각이랍니다. 현재 4G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RRH 중계기 같은 경우는 작은 냉장고 정도의 크기인데 작은 RRH는 스몰스는 007 가방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테나의 경우에는 1에서 2m 정도 수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이렇게 RRH 플러스 안테나 한 쌍을 한 개의 기지국이라고 하며 도심 기준으로 건물 옥상에 달려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RRH의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그래도 넓기 때문에 모든 건물마다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G의 경우에는 매시브 마이모 기술을 적용한 중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즉 예를 들어 우리의 해당 제품명은 MMR인데 이 안에 2m 수직 높이 안테나와 필터를 반드시 같이 집어넣어야만 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64개의 안테나, 64개의 필터로 PCB 하나의 앞면은 안테나, 뒷면은 필터를 붙인 것을 이해하면 편합니다. 참고로 4G RRH이든 5G RRH MMR이든 소모 전력, 사이즈, 무게, 성능,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를 집어넣는 기술과 필터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필터 사이즈 줄여야 돼요. 이중 글로벌리 가장 앞선 기술 제품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MBF, 마이크로 벨로우즈 필터입니다. 예. 흔히 4T4R이라고 해당되는 필터의 크기가 노트북 정도 되는 크기였거든요. 그러면 64T, 64R 하려면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대문짝만해지겠죠. 옥상에 어떻게 올리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걸 줄이는 게 당면 과제였습니다. 현실성이 없어져요, 저렇게 하면. 소모 전력도 너무 세지고. 그래서 이것을 1T, 1R 기준으로 라이터 크기를 줄였습니다. 박수. 그래서 당당하게 제 제품 맨 앞에 마이크로를 붙인 거예요, 필터에. 그죠? 64T, 64R이라고 해봐야 라이터 64개 모아보면 그 크기거든요. 아주 대단하죠. 소형화 하는데 굉장히 그 일관견이 있는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닙니다. 거의 독보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하여 아주 엄청난 기술을 또 적용을 합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벨로우즈 기술입니다. 생산 기법이에요. 필터는 주파수를 분리하고 걸러내는,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필터 표면에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 도둑들에서 비밀 금고 열기 위해 숫자 맞추는 작업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튜닝을 해야지 비로소 제품화가 가능해. 근데 사람이 24시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생산성이 이래서는 노동비용과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생각처럼 자동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겁니다. 자동화를 10수년 걸렸어요. 실패한 끝에 비로소 이 숙련 노동자가 이렇게 싹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이제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세팅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약적으로 그 생산 원가를 낮춰버렸죠. 네. 절대적으로 못 쫓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압도적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MBF는 KMW의 대표 상품이고, 앞으로 5G 시대에서 필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텐데 저쪽에 죽는 거예요, 이제. 올해 실적이 상당히 그죠?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네. 최근에 오른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보이니까 이제 딱 이제 바로 이제 클래스업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편 4G에서 RRH 플러스 안테나, 즉 한 개의 기주국 역할을 할 수 있는 5G용 중계기가 MMR인데 현재 개발 완료 및 상용화 준비 끝마친 상태. 이것은 2018년 4월 버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KMW는 양대 메인 매출이 아래와 같은 거죠. 1번 필터 단독, 2번 MMR 필터 플러스 안테나가 이 안에 녹아있죠. 근데 요 필터는 이제 안테나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RRH도 뭐 꾸준하게 나가고. 사실 이때 필터 GT 납품 1억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어디까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근데 현재 단계는 GT와 MOU를 맺고 테스트를 하는 단계이다. 1억대 이야기는 아마도 다이캐스팅하는 다른 쪽에서 GT가 수량 의뢰를 하면서 좀 시장에 알려진 것 같은데, GT도 MMR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PCB 앞면에는 안테나를 붙이고 뒷면에는 필터를 붙이는데, 이 뒷면에 붙이는 필터를 우리 것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19년 2분기부터 5G용 장비 구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고요. 뭐 GT 중심으로 만전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다만 해당 1억대는 확정된 양이 아니고 GT가 일단 필요로 하는 총량으로 추정되는데, 자기네 추정입니다. 그리고 솔로 벤더는 잘 안 주는 게 업계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현재는 우리 외에 좀처럼 이것을 댈 수 있는 업체가 작년 기준으로는 그랬고요. GTE와는 솔벤더 문제는 우리 중국 법인과 베트남 법인 뭐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뭐 말 맞춰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진행 과정은 뭐 더 이상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그래가지고. 어쨌든 GTE가 우리의 핵심 경쟁력인 MBF 생산 기술을 이제
라이센싱 하면 어떻냐고 하였으나 우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심지어 단독으로 하면 좋겠지만 업계 관행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50% 물량 납품 기준으로 만족한다. 뭐 이 정도 물량은 개인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50% 이상에 대한 추가 물량은 상황에 따라 뭐 도와주는 심정으로 가능하고 양산 기준으로 MBF 때문에 개당 10불 만원 마진 50% 가능하다.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마진 많이 남는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어서 이 마진을 이렇게 세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좋죠. MMR은 상황이 어떤가? 이 부분도 SO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키아 같은 곳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스프린트 또한 관련해서 연내에는 논의가 들어가는 정도 18년 기준으로. 참고로 RRH는 2,000불이에요. 200 한 20만 원 되죠. 네. 안테나는 1,500불이에요. 안테나 비싸요. 그죠? 아까 필터는 10불이었잖아요. 네. 그죠?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 MMR은 이제 5,000불에서 7,000불.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뭐 이거 두 개를 합하면 3,500불인데 이제 이거 합치면 5,000불, 7,000불 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별 5G 투자 시작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러면 생산량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공장 다 팔지 않았냐.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금 조달 이슈가 있다는 거 부인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중은 안 하는 회사거든요. 네. 일반 개인 대상 유중은. 제가 그거는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면 그 외의 방법, 뭐 뻔하죠. CB 발행이죠. 뭐. 그리고 실제로 얼마 뒤에 했습니다. 공장을 많이 팔고 줄이고 그랬는데 생산 캐파 다시 늘리고 있을까? 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고 다시금 생산 캐파를 늘리는 작업은 하고 있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얘네 CB 발행해 이 회사가 CB 발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응원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설비 투자니까요. 그렇죠. 올해 실적 예상치 뭐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뭐 올해가 아니잖아요. 벌써 그죠? 그렇죠. LED 사업 어떻게 할 거냐? 뭐 스피노프 시키겠다. 많이 줄이겠다. 그 회사가 많이 커질 개연성도 있는 상황인데 2015년 선언 당시 2020 매출 1조 달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 달성 가능한 것 아니냐. 보니까 3G 오랜 어려움, 4G 스프린트 뚫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 LED와 함께 도약을 꿈꿔왔으나 그렇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회사도 배웠다고 생각해서 발판 삼아 5G 시장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위상을 구축해 나가겠다. 특히 4G 투자 시절 스프린트 물량의 70%까지 차지하면서 했던 3천억의 매출이 좀 더 다양한 SO들에 대한 납품처 뭐 공을 들이고 있는 거고요. 너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작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해 왔어요, 얘네가.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 5G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뭐 벌써부터 작년에 말씀드리긴 뭐하고 조심스럽게 2021년, 저 2023년 잡았죠. 우리가 목표했던 매출 1조 달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뛰고 있다. 중요한 건 의욕적으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즉 2021년에 매출 1조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봅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왜 니네 그거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 응원하고 늘어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자세하게 제가 탐방 공유해드린 거고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네, 감이 옵니다. 감이 금방 오죠? 네. 예, 시각 자료랑 같이 해드렸으니까. 네. 예, 하지만 투자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고 제 추천은 비중 3% 이내 30%는 일단 따라잡고 나머지는 6개월에 걸쳐서 6분의 1씩 네. 프라임 매수. 애널 레포트 한번 볼게요. KMW 3월 5일 버전입니다. 최근 거네요. 예, 하나금투에서 나왔는데 지난해 실적 있고 올해 중국 투자 수혜 가능성에 대비해야 그죠? 써져 있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국내 SK텔레콤, KT 장비 매출 올해 들어 정상화되는 양상 드디어 5G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미국, 일본 통신사들의 5G 캐펙스 투자가 올해 상반기 내 시작될 전망. 중국 차이나 모바일 5G 상용화 일정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올해 4분기엔 중국 GTE 매출이 급증할 전망. 28GHz 기반 5G SA 서비스 조기 상용화로 전 세계 통신사들이 저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 시에도 32, 64 매시브 마이모 투자를 늘릴 전망. 그죠? 금년도 실적 전망 유지로 12개월 목표가 35,000원,
유지, 투자 전략상 악재 노출이 될 4분기 실적 발표 전후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걸 추천한다. 그래놓고 나오기 전에 오르죠 지금. 네. 작년 대규모 적자는 불가피했습니다. 당초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규모 적자 기록인데 LTE 매출 감소에 5G 매출이 늦게 시작됐고 5G 관련 개발 비용과 또 개발 비용 나오죠. 그죠? 스프린트 매출 지연에 따른 운송 비용 증가 원가율 상승 겹쳤어요. 하지만 올해에는 이익 급증 패턴이 나올 것이고 서서히 매수 강도를 높일 것을 추천하고 이미 국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삼성전자 벤던의 KMW MS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네, 중요하죠. 더군다나 마진도 좋게 좋대요. 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 파악되어 정상화된 데다가 상반기 미국 버라이즌 스프린트에 이어 하반기엔 중국 GTE 동안 차이나 모바일 매출이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당장 올해 1분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이어 연간 매출액 3,791억 원, 영업이익 313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국 수출을 앞당겨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마세요. 조금 늦어질 거라는 거 감안해서 그냥 하세요. 그러면 매시브 마이모 장비 납품이 시작됐답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동통신 기지국에 들어가는 안테나와 RF 필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판매하는 회사인데 5G 시대 드랩은 다 얘기했던 거죠. 매시브 마이모. MMR 장비는 1분기에 노키아,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쿼터에 GT 납품이 본격화되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빨라야 3분기입니다. 4분기 유력이고요. 안테나 원가율 상승 이슈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랬는데 뭐 이거 다 넘어갈게요. 장비 납품 어디다 했는지 볼게요. 5G에는 32 마이모는 64, 64. 현재 기존 안테나는 4 곱하기 4인데 이제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매시 마이모 장비는 이 쿼터 뭐 이것저것 좋습니다. 뭐 이익단은 계속 좋아질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작이 됐다는 게 보이죠? 네.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